말투와 어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의 결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중함을 잃지 않으며 그들의 말에서는 삶을 품격 있게 살아온 흔적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상류층 노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배려합니다. 반면 하류층은 같은 상황에서 왜 자꾸 그러냐고요? 혹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같은 말투를 무의식적으로 내뱉으며 상황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곧 습관이고 그 습관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격을 갖춘 어휘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형성해 줍니다. 상류층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격조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조금 아쉽네요. 혹은 그 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합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단순한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품위 있는 삶을 살아온 흔적이 언어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또한 상류층 노인은 상대방을 부를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이름을 부를 때조차 선생님, 어르신,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처럼 말의 시작부터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게 합니다. 대화 중 끼어드는 일이 드물며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어 하나에서 시작된 삶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하류층은 자신의 감정을 바로 드러내며 말끝을 흐리거나 높이고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따위로 할 거예요. 혹은 당신 때문이잖아요.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거리를 느끼게 만들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 하나만 들어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선택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외모보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말에서 인격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말투와 어휘는 노년기의 인격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상류층 노인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그 인사에는 감사함과 상대에 대한 예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반면 하류층은 그냥 앉으며 무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말투는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의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언어가 됩니다. 이는 상류층 노인들의 공통된 습관이며 그들은 하루하루의 말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 대화할수록 따뜻해지는 사람은 하나같이 말의 품격을 지닌 이들입니다. 말투와 어휘는 그 어떤 외적인 치장보다 오래 기억되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외모와 자세를 통해 많은 판단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자세는 단순한 꾸밈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기 존중감에 반영이 됩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고른 색감에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품위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상류층 노인은 외출할 때 옷 하나를 입더라도 신중합니다. 색의 조합은 과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우며 옷감의 질과 계절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복장을 준비합니다. 구두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고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향기도 은은하게 풍깁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노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높여줍니다. 외모는 단순한 치장 이상의 역할을 하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어떻게 보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반면 하류층은 외모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흩날리고 옷은 구겨져 있으며 구두는 닳아져 가고 손톱은 손질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자세는 구부정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타인의 시선 이전에 본인의 삶의 질을 스스로 낮추게 만듭니다. 자세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등을 펴고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끌고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반면 허리를 굽히고 말끝을 흐리는 사람은 존재감이 점점 흐려지며 때로는 주변에서 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곧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와 자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정돈하고 옷을 다림질하며 밖에 나갈 때 옷의 색을 고민해보는 일, 허리를 펴고 복부에 약간의 긴장을 주고 걷는 것. 이런 습관들이 쌓여 상류층 노인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자세에서 안정감과 여유를 느끼며 존경심마저 갖게 됩니다. 결국 외모와 자세는 나이가 들수록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태도는 얼굴과 몸짓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우아하고 당당하게 만들고 싶다면 외모와 자세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법입니다. 사람이 주는 인상은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말없이 머무는 분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소입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이러한 무언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말없이 풍기는 존재감과 향기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향기는 취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거리에서 편안함을 만들어냅니다. 특정 향기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함께 떠오르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상류층은 향수를 단순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향, 만나는 사람의 성향에 맞는 향, 장소와 목적에 어울리는 향을 선택합니다. 너무 강하거나 불쾌한 향이 아니라 은은하지만 잊히지 않는 잔향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한 노년의 피아노 교사는 늘 같은 클래식한 향기를 사용했는데 제자들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향기를 맡으면 선생님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태도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 하류층은 향기 관리에 무심하거나 강한 탈취제나 방향제로 향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 냄새나 음식 냄새가 배인 채로 외출하거나 본인의 채취를 감추기 위한 억지스러운 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는 꾸밈으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되지 않은 향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거리감과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향기도 하나의 말 없는 인사이며 나의 생활 습관과 위생,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분위기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상류층 노인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종종 줍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내면의 정리, 그리고 세월의 품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여유롭고 단단한 느낌, 말없이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상대가 긴장을 푸는 느낌. 이런 말 없는 힘이 진정한 상류층의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내면을 다듬는 습관, 주변을 정돈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태도, 불필요한 말이나 과잉된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이 쌓여 그 사람만의 공기를 만듭니다. 이는 말이 없을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하류층은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변을 방치하고 감정에 따라 분위기를 흩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향기와 분위기는 의식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으며 꾸준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좋은 향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공과 배려가 녹아든 향기,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제된 공기,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상류층 노인들이 오래도록 존경받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 없는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향기 하나, 말 없이 머무는 자세 하나를 의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공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말없이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브랜드를 완성해가는 시작입니다. 노년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 없는 영향력이며 그것이 곧 진짜 상류층의 품격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어떤 물건을 고르고 어떤 공간에 머물며 어떤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한 물건 하나하나의 삶의 철학과 안목을 담습니다. 취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가치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상류층 노인의 집에 가보면 물건이 많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 여행 중 손수 고른 도자기, 가족 사진이 들어간 수제 액자, 손때 묻은 찻잔 하나까지도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왜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담겼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애정과 존중이 느껴집니다.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조화롭고 보는 사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류층 노인은 30년 넘게 같은 만년필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그 만년필로 매일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왔습니다. 이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그의 시간과 감정, 지혜가 담긴 도구입니다. 이런 물건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며 그 사람의 취향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반면 하류층은 물건이 많지만 정리가 안 되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에 따라 바꾸는 값비싼 소비품, 목적 없이 쌓인 장식품들, 기억도 없는 기념품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 물건이 필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건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흐리고 가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류층 노인은 공간 자체를 하나의 자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책장이 있는 거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의 의자, 직접 고른 커튼이나 조명, 식탁 위에 놓인 꽃 한 송이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를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취향이 주는 힘이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하류층은 공간이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은 텔레비전을 보는 곳, 부엌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단순한 구분 속에 감정과 안목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장식품은 정리되지 않았고 잡다한 물건들로 인해 쉴 공간마저 어수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삶의 피로를 증가시키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마저 무디게 만듭니다. 취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매일 마주하는 시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고 오래된 물건을 닦으며 오늘 마실 차를 고르는 일상 속에서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상류층은 그 사소한 선택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안목을 지켜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을 곁에 두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취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식입니다. 물건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 물건에 담긴 나의 태도는 남습니다. 취향은 곧 존재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진 단 한 권의 책, 단 하나의 찻잔이 나를 설명해주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진짜 나만의 것을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상류층 노인이 말없이 보여주는 삶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나 행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류층 노인은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인상으로 남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아갑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나 상품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철학과 이미지, 전달 방식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인식입니다. 상류층 노인들은 자신의 삶도 이와 같다고 여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공간을 살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것이 나를 설명하는 수단이자 콘텐츠가 됩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으며 세상과의 소통을 능동적으로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상류층 노인은 매주 토요일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뿌리고 정갈한 셔츠에 깔끔한 구두를 신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이 쓴 짧은 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세상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단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류층은 자신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는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아. 늙은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 이렇게 말하며 점점 더 소외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도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남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상류층 노인은 외출할 때마다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를 준비합니다. 이는 허영이나 과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설계하는 의식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들에게서 절제된 아름다움, 안정감, 그리고 신뢰를 느낍니다. 그것이 곧 브랜드가 가진 힘입니다. 하류층은 이와 반대로 계획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거울을 안 보기 시작하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며 감정과 말투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을 외면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드로 본다는 것은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인상을 남겼는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거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하루를 계획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브랜드는 시간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단 한 번의 멋진 행동이나 특별한 이벤트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의 성실함과 배려, 정돈된 언어와 태도, 남을 위한 작은 친절 같은 것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류층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한 인상을 주며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브랜드로 본다는 것은 결국 책임의식입니다. 나는 나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노년은 단단하며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 삶 전체도 귀해집니다. 그것이 결국 상류층 노인이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깊은 삶의 방식입니다.